임영웅, 김용빈, 박지현 제치고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 7월달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체 가수거든요.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놀라운 반전 결과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 트로트 가수를 응원하던 분들 입장에선 깜짝 놀랄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걸 조금 하나씩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엄청난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임영웅 가수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7월달 1위를 달성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살펴보면 이 30위권 순위 안에 임영웅, 김용빈, 박지현, 성리, 장한별, 이찬원, 장윤정, 영탁, 손비나, 김태현, 박서진 뭐 등등등 정말 많은 가수들이 쭉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트로트 가수 중에선 임영웅 가수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무명전설 가수들이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탑세븐이 객석과 하나 되어 뜨거운 여름 축제를 만들었다. 기립박수와 응원봉 물결, 떼창이 빗발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임영웅 가수, 뭐 임영웅 가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김용빈 가수의 평판 지수도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미스터트롯3의 우승자인 김용빈 가수, 그리고 뭐 명실상부 지금 트로트 가수 중에선 수년간 1등의 자리를, 제왕의 자리를 놓친 적 없는 임영웅 가수. 근데 이들의 뒤를 잇는 지금 새로운 신규 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바로 무명전설 가수들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리 가수와 무명전설 가수 팀들이 이렇게 또 수원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다라는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 가수, 김용빈 가수, 또 누가 있습니까? 남자 중에선 박서진 가수 역시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한 강력한 가수이지 않습니까? 이 박서진 가수가 최근 뭐 잠실 경기장 공연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건 뭐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의로 인한 안타까운 취소였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콘서트 하면은 임영웅, 김용빈, 박서진 각각 오디션 방송에서 1등하여 엄청난 팬덤을 형성한 가수들이 아니면 지금 콘서트 성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현역가왕 3 콘서트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는 앵콜 콘서트도 확정이 됐고요. 이번 수원 콘서트에서도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지수로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왜 트로트 가수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면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봐도 놀라운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보면 5월달부터 7월까지 보겠습니다. 5월달에는 전세계 탑 가수인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임영웅 가수가 강력하게 뒤를 쫓고 있습니다. 3위에는 코르티스라고 해서 이 방탄소년단 하이브와 관계된 소속사에서 새롭게 신규 아이돌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쭉 뭐 아이돌 가수들 나오다가 8위에 김용빈 가수가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핫한 성시경, 에스파, 트와이스, 빅뱅, 이찬원 가수보다도 김용빈 가수가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5위에 박지현 가수가 영탁 가수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5월달까지만 해도 30위권에 눈에 띄는 트로트 가수는 영탁, 박지현, 이찬원, 김용빈, 임영웅 이 5명을 제외하고선 박서진 씨가 23위에 총 6명 정도의
트로트 가수의 활약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6월 달부터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임영웅 가수가 3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브랜드 평판 총 종합지수는 550만 포인트로 5월 달에 490만보다 오히려 껑충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713만 평판 지수가 오히려 694만으로 조금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역시나 김용빈 가수도 8위에서 6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87만 포인트로 그 전달이었던 8위의 225만 포인트보다 무려 160만 포인트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씨 역시 159만 포인트에서 2배가 넘는 318만 포인트를 받으면서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9위까지 치솟았어요. 원래는 15위였단 말입니다. 박지현 씨가 15위였는데 6월 달에는 9위까지 순위가 폭등을 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여기에서 이제 무명전설 가수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리 씨가 이찬원 씨 바로 뒤에 붙어서 186만 포인트를 얻으며 15위를 차지했고요. 장한별 씨가 17위로 163만 8천 포인트. 그 외에 트로트 가수로는 손태진 씨가 23위, 그리고 박서진 씨가 28위로 순위가 하락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성리, 장한별, 무명전설의 두 가수가 트로트 가수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30위권 안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각각 15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박이죠. 그리고 김용빈, 박지현 두 사람은 엄청나게 순위가 치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박지현 씨예요. 미스터 트롯 때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는데 박지현 씨는 9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박이 7월 달에서 만개합니다. 자, 7월 달 거를 최대한 확대해서 보면 여전히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임영웅 가수가 또 그 전달보다 550만 포인트보다 또 220만 포인트가 급상승된 770만 포인트로 6월 달에 2위를 차지한 리센느 걸그룹 630만 포인트보다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콘서트 티켓팅의 영향력도 강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엄청났던 코르티스가 5위로 순위가 하락했고요. 김용빈 가수가 7위로 순위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모습. 더 놀라운 건 박지현 씨도 순위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탑10 안에 9위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정말 대박인 거 무명전설을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성리 씨가 미쳤습니다.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10위예요, 10위. 장한별 가수가 11위입니다. 이 두 사람이 6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15위, 17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성적인데 오히려 7월 달에는 10위, 11위 나란히 순위를 차지하면서 미칠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자, 한번 보세요. 성리 씨는요, 제대로 일을 냈다. 역대 최단 기간 완판 기록을 세웠다라면서 여기 트로티어 8월달 성리호가 아주 최단 기간, 역대 기간 중에 가장 빠르게 짧게 완판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성리 씨가 최근에 광고 계약도 했죠. 거기에 잡지도 완판시켜버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전체 가수, 트로트 가수 아니고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0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장한별 씨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장한별, 무명전설의 훈풍을 타고 K브랜드 지수 8위에 신규 진입을 해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위부터 10위 안에 임영웅, 박지현, 이찬원, 김용빈, 박서진, 영탁, 손태진, 야, 정동원, 전유진 정말 쟁쟁하고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있는 이 탑10 안에
장한별 씨가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8위에. 장한별 씨 뒤에 있는 가수들의 이름을 보세요. 정동원, 전유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전설 가수들의 힘이 미친 듯이 증폭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들로, 기록들로 입증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명전설 가수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제왕 임영웅, 김용빈, 박서진, 그야말로 각 오디션의 우승자인 왕관을 쓴 사람들의 뒤를 바싹 쫓으면서 신규 제왕의 자리를 성리, 장한별, 무명전설 가수 탑7 멤버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7월달 안에 박서진 씨는 28위를 기록했고요. 장윤정 씨는 25위입니다. 둘 다 마스터급 가수 아닙니까? 근데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성리, 장한별 두 사람이 이렇게 30위권 안에, 심지어 성리 씨는 탑10 안에 기록을 세웠다라는 건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적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세 사람의 등장과 무명전설 탑7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상승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합쳐져 1%라는 높은 시청률 상승을 달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가 왜 대단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도 안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공중파에도 1%조차 나오지 않는 시청률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로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무려 1%의 시청률 상승을 만들어냈다? 아,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무명전설 가수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홀대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왜 그런 후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번 전설의 사내 편이 아무래도 습격자들 팀과 전사들의 팀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둘 중에 한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리 가수가 1등 가수지 않습니까? 근데 뽕신 강문경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다. 신은 못 이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가수들이 서로 대결을 펼쳤어요. 정연호 씨가 신성 씨를 상대했고, 장한별 씨가 신승태 씨를 상대했고, 이렇게 대결을 펼쳐나갔지 않습니까? 듀엣 무대도 있었지만 말이죠. 아, 장한별 씨가 신승태가 아니라 이 박현빈 가수를 상대를 했죠. 자, 어찌됐건 이들의 대결이요, 시작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존의 가수들을 응원하는 분들보다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뉴페이스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근데 이들을 상대하는 가수들이 이미 레전드급으로 올라선 기존 팬덤이 형성된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측이 패배를 했을 때 팬덤분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번 노래 전쟁이 있어서 성리 씨도 패배를 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황윤성 씨는 여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의 콜센터 때도 항상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방 점수 대결에서 나오는 게 조작이 됐네 안 됐네 말이 많았지만 그 결과론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이 탑7 멤버들을 응원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가수들이 와서 이기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방송편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아쉬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와중에 이 전설의 사내를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황윤성 가수의 공식 팬카페 황진이가 황진이,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되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단순 오타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전설의 사내를 시청하며 황윤성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황윤성 가수님의 방송 분량이 팬들의 기대보다 너무 적었다. 출연 순서 또한 방송이 끝나가는 시간에 가장 늦은 시간대에 배치되어 매우 아쉬웠다. 물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출연자별 편성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탑7에 선정된 출연자인 만큼 좀 더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쉬운 건 황윤성 가수님의 공식 팬카페 이름 황진이가 황진이, 아예 글씨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팬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번 오후 표기와 첫 방송에서의 방송 분량 및 시간대의 아쉬움이 겹치며 팬으로서 좀 더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정중하게 팬의 입장에서 정당한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종합해보니 내가 9월달 자신의 생일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사실 미스터트롯 3에서 김용빈 가수의 영향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 트로트 평판 지수라던가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등등을 살펴보면 김용빈 가수가 압도적인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방송에서 저 오늘 처음 말한다. 9월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날짜도 정해두었다. 생일에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명전설의 9월달 초중반에 잡혀있는 콘서트와 일정이 좀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9월달에 큰 공연이 옵니다. 바로 임영웅 가수의 고향 앵콜 콘서트가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국 콘서트가 완판 났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고향 콘서트에서 앵콜콘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9월 초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명전설의 콘서트가 9월 달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의 특성상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김용빈, 임영웅, 엄청난 가수들의 콘서트가 줄지어 놓여져 있다 보니 이 무명전설 콘서트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9월 달에 지금 전주와 청주 콘서트이긴 한데 사실 김용빈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지역과 임영웅 가수는 고향 콘서트죠. 그러니까 일정이 좀 비슷할지는 몰라도 지역이 일단 다르고요. 아무래도 무명전설 가수들 중에 임영웅 가수와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복 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무명전설 콘서트의 티켓팅을 위태롭게 만들 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염려하고 계신 것에 비해서 사실 일정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오히려 9월 달에 굵직굵직한 트롯 가수 출신들의 콘서트가 많이 예정될 마음을 아는 두 MC의 힘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대 전설 성리의 뒤를 이을 2대 전설의 탄생을 기대해달라 등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13일부터 시작된 모집이 28일까지 1차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죠. 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존 가수, 아이돌 발라드 락, 크로스오버 등 타장르 현직 가수, 새로운 무대가 간절한 또 다른 현역 가수, 가수에 도전하고 싶은 방송인, 유튜버들이겠죠. 노래를 사랑하는 일반 학생.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무명전설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즌2에 대한 집중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설의 산의 스피노프의 성공 여부가 좀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MBN 입장에서는요,
홀대할 생각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시즌2가 잘 되려면 시즌1의 스피노프가 잘 되어야 합니다.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현역가왕 시즌4 제작을 앞두고 현역가왕 막 페스티벌 이런 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다음 시즌 방송을 시청률 대박을 내기 위한 어떤 많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역가왕에서 활약했었던 강문경 씨나 신승태와 같은 가수들이 오히려 무명전설 시즌1의 스피노프에 등장을 해가지고 활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즌1에 대한 홀대라기보다는 시즌2에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심에서 나온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7 멤버들과 베테랑 가수들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사실 미니 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무대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벤트도 하기 위한 규모를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탑7 멤버들이 무명전설 시즌2와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경쟁하는 구조보다는 일단 분명히 시즌1의 멤버들과 시즌2의 멤버들을 이어주는 어떤 시스템을 이 제작진이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의 우려와 문제점은 이거죠. 이들의 계약이 1년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왜 시즌1 멤버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굳이 남자편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곤란하게 만드느냐 따지고 본다면 1회차 때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3%의 시청 점유율이라면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되는 시청률로는 4.1%였던 1회차보다 소폭 상승했거나 조금 떨어진 수치를 보여줄 것 같다. 4.1%였던 첫 해 시청률이 5%가 된다거나 4% 후반대가 된다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 무명전설 시즌1 멤버들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건 방송가의 활약도 있어야 하지만 팬분들의 팬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팬카페 가입을 못하셨다면 팬카페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들의 콘서트에 아직 가지 않으셨다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서 방문을 해주셔야 이들이 우리가 그냥 유튜브나 기사만 보고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탑7 멤버들이 더 활약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과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이 현역가왕의 가왕쇼가 진행이 되네 마네 정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찌 됐습니까? 현역가왕4 역시 결국에는 진행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기에 현역가왕 패밀리 페스티벌이라는 엄청나게 큰 전국 투어 콘서트가 또 비록 OTT 단독 공개이긴 하지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서울 이 두 콘서트 무대에 1대 우승자인 전유진 양도 오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티켓이 오픈이 됐죠. 자, 또 있습니다. 현역가왕3의 김태현 말았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세 프로그램을 모두 만든 게 바로 서혜진 PD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로가 심하네 뭐네 이런 걸 다 둘째 놓고 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 영향력은 강력하다라는 건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이 세 프로그램이 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하지만 요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자, 첫 서혜진 PD가 만들어낸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이제 시즌4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4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가수 임창정 씨가 기습적으로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금타는 금요일이라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저는.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가지고 미스터트롯 4를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소주 한 잔으로 워낙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그런 가수 아닙니까? 보컬의 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미스터트롯도 나갈 거다. 17일날 방송된 TV조선
금타는 금요일에 골든스타로 출연을 했습니다. 골든스타면 마스터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97년도 H.O.T와 잭스키스를